근데 풀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나한테 감이 와. 추상적이라고 감? 이게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면은 어. 한번 수험생활 사실 원래 힘든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게 좀 필요해. 어떻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과목별로 농축된 정시 노하우가 좀 쌓여 있을 것 같거든? 자, 현역 때부터 N수 내내 수학이 만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던 편이었던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하는 편이었어. 생각해봤을 때 항상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생각했던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면 요즘에 선행 굉장히 많이 하잖아. 특히나 그 선행이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인데 수학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뛰어넘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 근데 나는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짜여진 거라서 내가 비범해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막 초등학생 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막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있잖아. 딱 그게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역량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선행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치. 그래서 선행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복습하고 다져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너는 어느 정도 했어, 선행? 나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중학생 때는 한 고등학교 거를 맛보는 정도까지 했었어. 그러면 현역 때부터 매번 수학 만점이 가능했던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해?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누적된 생각의 경험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 결국은 시험 성적은 단기간에 오르지 않거든. 누적된 생각을 키우려면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가? 그렇지. 문제도 많이 풀고 또 문제만 풀 게 아니라 또 개념이랑 문제의 연관성이라든지 심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알아가는 자세가 중요해. 그 외에 또 순수 실력이랑 사실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랑 또 차이점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잘못된 풀이로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빨리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아. 내가 잘못 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결국은 안 풀리거든. 맞아.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버리고 노선을 빨리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 그럼 그 풀이법 같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 공부를 했을 때 하나의 풀이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도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있는 것을 잘 해야 돼. 이미 알려진 유명한 풀이법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 풀이법을 아예 외우는 거야? 풀이법을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가 있잖아. 풀이를 따라해보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풀이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왜 이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탐구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풀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나한테 감이 와. 추상적이라고 이게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면은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 보통 알의 최고의 경지가 자기가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거든. 내가 만약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딘가 버벅이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그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추천하는 수학 교재나 인강이 있어? 고정민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고 내가 독학서는 시대인재 북스에 있는 한환수라고 이제 그걸로 공부를 했어. 인강은 사실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들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환수는 어디가 도움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스킬이라고 부르는 그런 풀이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런 스킬들이 교과 개념에서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가를 하나씩 짚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 나의 문제점 발견했어. 스킬을 딱 알려주면 이걸 써먹어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들고 갔었는데 그게 어떻게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생각해봤어야 됐구나. 국어 얘기를 들어볼 건데 내가 사실 국어는 시작이 3등급이었어. 국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수능에서는 이제 100분위 98까지 받았어. 와 대단한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비결을 좀
풀어줄래? 뭔가 특별히 어릴 때부터 한 게 있어? 내가 사실 어렸을 때는 특별히 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보통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국어를 잘하잖아. 그치. 그 누적된 차이를 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공부를 했지. 나중에 이렇게 음. 빠르게 쌓아간 케이스구나. 평가원 기출을 이제 평가원 기출이 94학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 그 전 개념 기출을 다 공부를 했어. 그리고 고3 교육청 기출이랑 그리고 사관학교 기출을 대략 7개년치 정도 공부를 와. 했고 당해 EBS 문제도 당연히 풀었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리트 문제를 많이 공부를 하잖아. 나도 리트에 있는 언어 이해랑 그리고 이제 MDT에 있는 언어 추론 과목이 있어. 그 문제들을 또 다 전개념 공부를 했었어. 아니, 수능 대비하면서 리트 풀어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네. 근데 국어 때문에 그러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문학, 비문학, 문법 요 세 파트 중에 너한테 제일 어려웠던 파트는 어떤 거였어? 나는 옛날에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웠었어. 문학이 얼핏 보면은 좀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 아니면 막 선지가 애매해 보이거나 답이 하나가 아닐 것 같을 때. 맞아.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맞는 선지나 틀린 선지 하나하나 다 근거를 찾는 연습을 많이 했어. 수능 문제는 결국은 확실한 근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 또 문제 논리가 사실 하나만 출제되지는 않고 정말 다양한 논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뭐 하나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사실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 그래서 문학 작품 자체도 좀 공부를 했었어. 따로 책을 가져다가 읽은 거야? 그 인강 선생님들의 뭐 필수 고전시가 작품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EBS를 또 공부를 했어. EBS 문학 작품을 보면서 해석 공부하는 게 또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 그러면은 독서나 문법도 혹시 뭐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 독서는 어휘력이랑 배경 지식이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통 한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의 수를 세봤을 때 7개가 넘어가면은 보통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맞히기는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을 바로바로 찾아봤어. 그리고 글 자체에 대한 내용도 내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에 가볍게라도 찾아보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문법은 이제 사실 출제 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낚시를 정말 많이 해. 그래서 문법 자체 지식도 중요하지만 출제 기관에서 어떤 함정을 파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좀 함정을 파는 거야? 보통 막 조사나 어미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하는 문제를 내잖아. 그치. 근데 이제 2학년도 수능이었나?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필수 성분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안긴 문장의 필수 성분이어가지고 아마 전체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이 아니었던 그런 논리로 출제된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답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국어 문제집이나 인강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어? 국어는 난 일단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집을 꼭 풀어봤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던 강의가 이원준 선생님 강의랑 그리고 전영태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어. 인강은 사실 나는 인강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강의에 너무 의존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인강에서 멀어졌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넘어가 볼 건데 영어가 유일하게 2등급이 떴었잖아. 그게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했어. 영어 본문 암기를 많이 요구를 하잖아. 근데 나는 이 본문 암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싫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영어랑 멀어지게 됐어. 그 수능 때는 사실 영어도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대에서 영어를 많이 안 보더라고. 그래서 공부할 유인이 많이 줄었어. 그러면 이제 과탐으로 넘어가 볼게. 과탐도 1, 1 이렇게 떴었잖아. 과탐 선택은 어떻게 했었어? 나는 화학 1이랑 지구과학 2를 선택했어. 일단 화학 1은 좀 문제가 특유의 퍼즐 같은 면이 있거든. 그런 게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골랐고 지구과학 2는 사실 서울대 가려고 했었어.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과학학원을 다녀야 되나 또 고민 많이 하고 또 내 과외생들 중에서도 과학학원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 그래서 과학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일단 과학학원을 다니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내가 수능 과탐을 잘 하고 싶으면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부터 먼저 다지고 오는 게 좋아. 왜냐면은 수능 과탐은 좀
퍼즐 같은 면이 사실 있거든. 이런 것들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더 주요 과목인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에 먼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과탐 1등급이 가능했었던 너만의 공부법이나 비결이 있어? 과탐이 사실 수학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연산 능력이랑 빠른 두뇌 회전을 많이 요구를 해. 그래서 풀이를 일단 최대한 이해하고 또 계속 연습을 해서 이걸 빨리 꺼낼 수 있는 풀이 감각을 익히는 게 많이 중요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학 탐구는 시험 시간이 좀 짧고 선택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운의 요소가 많이 개입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 좀 더 안정적인 국어, 수학, 영어를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 운의 요소가 개입한다는 게 어떤 뜻이야? 시험마다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있잖아. 근데 8개 과목이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좀 편차가 많이 커. 그래서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 근데 그 해에 어떤 과목이 좋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운의 요소가 많이 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뭐 교재나 인강을 활용을 했었는지 궁금해.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시대인재에 있는 강의를 들었어. 화학1 같은 경우는 강준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2는 홍은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일단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풀이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 근데 이게 풀이들이 처음 봤을 때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풀이들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되게 엄청 긴 N수를 거치면서 공부를 했었잖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슬럼프가 찾아왔을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었어? 오히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 그래서 너무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가만히 있는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슬럼프는 이거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슬럼프가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잠시 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뭐 심야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냥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수험생활 사실 원래 힘든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좀 필요해. 어떻게? 원래 힘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거든. 자꾸 발버둥 치면은 더 괴로워져.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지. 원래 힘든 거니까. 원래 힘들다. 원래 이런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스튜디오 S 채널 공식 질문이거든? 공부란 뭐라고 생각해? 나는 공부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 이 세상에 배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을 해.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학교 공부가 싫은 것뿐이야. 기왕 배울 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문에 임하면 조금이라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난.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N수생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수험생들은 이거를 꼭 명심해야 해요. 요즘 의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방송을 보면은 왜 뭐 사연 열심히 써서 보내도 결국 뽑히는 거는 소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뚫고서 의대 가야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더 간절하다거나 그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큰 시험에서 대담하거나 아는 것이 더 많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이유들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의대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능 전까지 이 이유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영영 자신이 없을 것 같거나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시작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